자, 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인데요. 시작부터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의도적으로 뭉개려다가 논란이 일어나니까 질끔질끔 제출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올곧은 길을 걸어왔다 하기 때문에 무슨 걸릴 그런 개인적인 정보로서 뭘 제공하고 또는 의도적으로 숨겨야 될 것도 사실 전혀 없습니다. 자료 제출을 일부 누락하고 지어놓은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그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낌없이 뭐 있는 대로 다 이렇게 보고를 드려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직원들이 아마 혹시나 뭐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어떤 표현상 문제가 있어서 까탈이 잡힐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일부 내지 않았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었다는 걸 들어서 가급적 다 내라 모든 걸 이렇게 제가 지시를 했는데 그게 늦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네, 자, 오늘 청문회에서는 여야가 이종석 후보자의 대북관을 놓고 또 충돌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자주파 본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20년 전에도 한쪽에서는 이른바 보수적인 데서는 자주파라고 저 비난했고 진보적인 데서는 동맹파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어차피 국익을 따라서 대통령 모시고 일을 하다 보면 양쪽을 다 가게 되고 우리 원장님은 성향이 너무나 친북적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데 뭐 본인은 부인하시겠죠? 예. 우리 정보 원장님은 굉장히 친북적이다. 그렇다면 이런 분이 국정원을 이끄는 수장이 되었을 때 우리 국가정보원이 과연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관으로 기능을 할지 아니면 북한의 대남 연락사무소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왜 친북적인 건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가늠을 못하겠습니다. 말을 쓰면서 좀 적정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정원장 후보자를 대남 연락소장으로 지칭하면서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남북 문제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후보자에게 친북, 종북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 실용과 실리를 통해서 국익을 챙겨왔던 거 아닌가요? 네, 자, 김대식 의원, 이 송원석 의원이 지금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한테 국정원장 되면 국정원이 북한의 대남 연락사무소가 될 거다 이렇게 걱정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약간 좀 심한 얘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조금 저도 듣기로는 좀 그런데 예. 사실은 이제 우리 이종석 지금 후보자는 제가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하면서 했는데 상당히 올곧게 살았어요. 네. 학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뭐 재산 문제 이런 거 보면 청렴하게 살았는데.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자주파냐 동맹파냐 어떤 뭐 국익만 보고 했다 이렇게 하는데 본인의 지금 현재 일련에 쭉 이야기 들어보니까 간첩법이라든지 네. 또 여러 가지 이런 현안 문제를 놓고 상당히 그때보다는 굉장히 유연성을 좀 가졌다고 지금 볼 수가 있어요. 통일부 장관 했고 이렇게 네. 또 북한도 제가 알기로는 한 15, 6번은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송원석 의원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걱정하는 투. 네. 또 그렇게 던졌을 경우에 어떤 반응이 나올까에 대해서 진심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우리 청문위원 한 분 한 분의 언어에 그걸 가지고 네. 토를 달고 이거 한 것은 A도 아니고 네. 제가 그건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네.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정원장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대공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이 정보 유출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을 했고 또 이 국정원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필드와 이론이 겸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문회에서 우리가 반대한다 해도 뭐 통과될 것으로 우리가 보는데 네. 저는 이종석 후보자가 정말 이제는 네. 이 충분한 국가관을 가지고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 이 대북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네. 중심을 잡고 국익의 어떤 분야가 우리가 우선할 수 있는 거를 충분히 좀 따져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제가 보기에는 송원석 의원이 신임 야당의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자기 색깔을 드러내려고 했던 얘기 같아요. 저게 인용될 걸 틀림없이 알았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색깔이 드러난 게 문제인 네.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대선 지고 나서 뽑은 원내대표가 결국 종분론을 주장하시는 분이 대표가 되고 그분이 취임하자마자 계속 이런 식으로 민주당과 민주당에서 지명한 이 국정원장 후보자를 공격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시대착오적인 논쟁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실 것 같고요. 오늘 지금 후보자가 나는 실익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래도 이 공직을 맡기 전에는 약간 이상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장관을 하고 그 사이에도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현실을 되게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국정원장으로는 가장 적임자고 본인이 뭐 자주파, 동맹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가장 도움이 되는 본인의 경험과 인적 네트워킹을 활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대북 관계에서 제일 문제가 북한도 조직 개편들이 있고 사람들이 바뀌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북한과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단절돼 있어서 네. 어떤 정치적이지 않은 논의도 지금 완전히 다 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 북한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분이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걸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도 정보가 있기 때문에 감시 감독하면서 국민의힘이 갖고 있던 우려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종북 얘기는 조금 지루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루한 종분 얘기 좀 넘어가겠습니다.